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 궁금한 게 많으시죠? 예를 들면 달러는 왜 약세인지, AI 투자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시장 반등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채권 시장 변화까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당신이 딱 알아야 할 핵심만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사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달러 문제, 또 AI 투자 쪽 새로운 흐름,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할지, 예전과는 또 확 달라진 이 채권의 역할까지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맞물려서 새로운 투자 환경을 만드는지, 특히 예전에 그 티나, 그러니까 주식 말고는 대안 없다. 이런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달러 약세부터 좀 얘기해 보죠. 오펜하이머는 여러 이유를 짚던데요. 단순히 미국 경제가 나빠서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미국 자체 내수 시장 비중이 크다는 점도 있고 여전히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크죠. 또 어쩌면 미국 정부가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달러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정책적인 측면까지도 언급이 돼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달러가 약세인데도 이게 꼭 미국 경제나 시장에 납힌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데요.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미국에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해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이걸 두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볼 만한 그런 기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아하. 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해외 투자 기회? 이거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AI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업, AI 모델 만드는 회사들, 여기에 관심이 확 쏠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메타가 데이터 관련 기업, 그 스케일 AI라는 곳에 100억 달러나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뭔가 흐름이 좀 바뀌는 신호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데이터가 AI 가치 사슬에서 숨겨진 세 번째 다리,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라서 그래요. 아무리 AI 모델이 좋아도 결국은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 품질이 좋아야 성능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오펜하이머도 이 변화가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고 강조하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중소기업들, 또는 아예 기술 분야가 아닌 금융이나 의료 같은 다른 산업에서도 AI로 효율을 확 높이는 기업들, 이런 곳까지 투자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AI 관련해서 투자할 곳이 훨씬 다양해진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다각화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AI 투자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점. 자, 그럼 이제 시장 전체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S&P 500 지수가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들어섰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요. 이게 이전 저점 대비 20% 하락했다가 다시 꽤 회복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오펜하이머는 단순히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세장이 도대체 어떤 종류였냐 이걸 묻는다고요? 네, 맞아요. 그 약세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거, 아니면 경기 사이클 때문에 오는 거,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오는 사건 주도형,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외부 충격, 예를 들면 예전에 관세 문제 같은 거요. 그런 특정 사건 때문에 단기적으로 확 빠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사건 주도형 약세장의 특징을 보인다고 좀 진단하는 편이에요. 아, 사건 주도형. 그래서 회복이 빨랐던 거군요. 네. 핵심은 만약에 경기 침체만 피할 수 있다면 시장이 여기서 더 와르르 무너질 위험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미 주식 가치가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이야기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힘, 그 상승 여력도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 그 경고가 바로 채권 시장 병화랑 딱 연결되는 거군요. 사실 진짜 몇 년 동안은 금리가 워낙 낮아서 주식 말고 답 없다, 티나 이 말이 거의 진리처럼 여겼었잖아요. 그랬었죠. 완전히요. 근데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 30년 만기는 거의 5%에 가깝다고요. 와, 이건 제로 금리 시절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변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티나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서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에만 올인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펜하이머 표현대로 다른 자산군, 다른 지역, 또 다른 섹터에 걸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진짜 자산 배분의 시대가 다시 열린 겁니다. 진짜 대안이 생긴 거네요. 네. 특히 미국 국채 입찰 결과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탄광 속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해요. 탄광 속 카나리아. 아, 그러니까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다. 네, 맞습니다. 조기 경보 신호인 거죠. 만약에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러면 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높은 주식들, 특히 성장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 약세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이게 오히려 해외 투자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 투자는 이제 칩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회가 훨씬 넓어지고 있다는 점, 또 최근 시장 반등은 사건 주도형 성격이 강해서 추가 폭락 위험은 적지만 그렇다고 막 오르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변화죠. 채권이 드디어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확실하게 돌아왔다는 것. 이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채권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생겼고 AI 투자 기회도 특정 기술주를 넘어서 훨씬 넓어지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전에 통했던 공식이 더 이상 안 맞을 수도 있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